안녕하세요. 이해랄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이신 박상하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하 대표님은 지금까지 그 북한의 자유의 소리를 알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오셨고,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동안 앞장서서 많이 노력을 해오셨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방송 보셨죠? 예. 그 보시고 어땠습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다면 엄청나게 국민들이 박수 쳤지 않았겠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다 하시거든요. 또 우리 국민을 불러다. 우리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42,000명의 탈북자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성호 씨까지 불러서 그 사람이 정말 이게 1급 우리를 말하기만 하면 이제 장애인이거든요. 네.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하나 없어요? 그렇죠. 여기 오기 전에 북한에서 꽃제비였어요. 네. 근데 석탄을 기차에서 이제 석탄에 조금 이제 채 가지고 가야 장에서 팔아서 그 한 끼 그런 또 넘기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 석탄을 캐다가 우리 열차인데 이제 바퀴 떠나는 걸 모르고 있다가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렸거든요. 근데 그걸 구멍물을 해갖고 목발을 짚고 10,000km 이상을 이걸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분을 불러다. 근데 그런 우리 지성호 같은 탈북자들이 한두 분인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대한민국에 그게 장애인이면서도 이 힘들게 돌아보는데 몇십 명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라도 대통령 물론이고요. 단 한 번도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격려해 준 적도 없고, 너무 트럼프 대통령 고맙네요. 그렇군요.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오토 원비오 그 버지니아 대학생의 부모님도 함께 모셨다고 이제 그랬는데요. 오토 원비오 씨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친구들이 북한에 가지 않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가면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오토 원비오 씨는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몇 개월 후에 평양방송에 이렇게 억류가 돼가지고 억류된 모습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고, 더 놀랐던 것은 작년에 오토 원비오 씨가 내사 상태에서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 6일 만에 사망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오토 원비오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며 비이성적인 어떤 그 잔악한 만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연설로 등에 지구촌의 그 어떤 정권도, 잔인한 정권도 김정은이처럼 야만적인 행위는 한 그런 정권이 없다.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그런 이제 악의 정권이다. 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또 연초 겨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해 이제 2018년도 또 2019년도 미국 정부가
또 이 대내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가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서 대외 정책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7번씩 지적하면서 또 오토 윈비어라든가 지성호 씨, 지성호 이 두 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겪은 잔인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얼마나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미국 정부가 대정책의 기본 키포인트를 지금 이제 얘기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눈 멀어갔고요. 김정은이하고 그 인류의 추적하고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올림픽 참가해야 평화올림픽이 된다. 반인류 범죄자 김정은이가 와야 김정은 정권하고 같이 평창을 해야 뭐 평화올림픽이 된다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좀 살짝 맛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대 악하고 같이 야만하고 올림픽 가면 늑대가 와야 양이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우리 정부의,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해서 보는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렇군요. 저희 박 대표님 이제 며칠 있으면 평창에서 평양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국회까지 가서 지금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근데 요새 벌레소년이라고요. 평창 유감. 그게 아주 그 노래도 들으니까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 20대 애들이 그렇게 현명하고 또 그 가사에 잘 담았는지 그 노래를 우리 이제 14일 날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 단팀 갈 때 이제 우리 박사님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14일 날입니다. 16시 40분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도 이 벌레소년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려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군요. 또 그게 우리 한 100명 가까운 이제 북에서 오신 탈북자분들이 가거든요. 이번에 100명 정도 갔습니다. 그게 한 3,000명 가려고 했는데 티켓이 안 나왔습니까? 티켓이 미안하고 또 비싸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겨우 그냥 통일부에서는 전혀 단도 만 원도 이제 우리 지원해 준 적도 없고요. 그건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그건 아직 조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통일부에다가 아마 내일쯤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 3,000명 티켓 해달라고 그래서 1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평창하는 거는 그렇게 됐지만 더 중요한 지원자가 많을 텐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현송월이 이제 내려와서 수령의 선전선동 돌격 때를 내려와 갔고요. 우리 국립국장에서 이제 아마 김정은 창가를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8일날 공연으로 이 평창 그쪽에서 이제 8일날 그 공연하고 12일날인가 이제 돼 있죠. 근데 그 공연을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겠거든요. 왜냐? 아니 김정은은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우리 그 금강산에서 하게 된 우리 우리 무슨 전야제 문화 전야제. 근데 우리 예술단에 가는 거는 스톱시켜 놓고 오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네는 와가지고 여기 가서 소리 와서 문화 창가를 부리겠다는데 그럼 우리도 그래야지. 정상적인 국가면 좀 상식이 있고 아니 북한에 갑자기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현송어린의 그 구성악단이 수령 창가 부르는 애들, 선전선동이 그 나팔수 역할하는 애들 공연을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 상호주의, 이 상식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삼지연인지 무슨 모란봉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연한대요. 그 티켓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일반 판매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문광희하고 통일부가 예. 무슨 짜고 고스톱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초청을 한대요. 아니 조명준 장관님이 그렇게 돈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뭘 수십억씩 타요? 그 두 분이 자기 돈 내가지고 그럼 국민 초청하나? 국민 혈세를 짜가지고 지금 자기 돈처럼 막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초청합니까? 그 형성월이 와서는 수령창가 부르는 예수단에 오는데 분명히 또 이상한 노래 부를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 인권단체 대표들은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많이는 못 내죠. 조금씩이라도 우리 세금도 내잖아요. 네. 그래 조명인상만 보고 티켓 내라. 너네 초청하지 않느냐? 국민 혈세를 뜯어다가. 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했는데 전에 낸 평창 우리 단일팀 하는 경기 구경 가는데도 제가 좀 부탁했던데 그때도 10,000원도 안 해줬어요. 이런저런 구실되면서. 근데 내일 이제 말해봐야죠. 근데 이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민 혈세 가지고 초청하는 거니까 초청권이니까. 예. 여기까지 1,500명 들어갑니다 그날. 아 그렇군요. 예. 네. 거기에도 우리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네. 아직은 제가 정식 이야기를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감시자 역할로서 들어가 봐야죠. 예. 예. 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번에 북한을 여기에 평화올림픽에 예. 끌어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강제 북송 되고 있잖아요. 예. 강제 북송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강제 북송 됐을 때 북한에 가서 잔인한 고문을 하고 예. 처형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탄압을 못하도록 예.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금 현 국정원과 예. 이 통일부가 앞장서서 예. 김정일, 김정은, 현성월의 무슨 예. 개인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탈북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변인을 넘어갔고요. 지금 김정은 잔인한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반인의 범죄 집단이라고 그렇게 규탄받는 그런 정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북한 인민이 겪고 있는 잔인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가해자인 김정은의 편에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희생한 무슨 인권 변호사다 386 무슨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분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 올림픽 북한에 말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저기 어디 튈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정신이 이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애 제가 또 우리 쪽에 어떻게 좀 달래느라고 지금 네가 좀 참가했다고 여기까지는 또 봐주만 해요. 예. 그런데 어느 하루는 서울에 또 현성을 내려본다 한다고는 하루아침에 또 끊어버려요. 또 금강산 무슨 무슨 문화 축제는 그건 또 어째서 우리 언론 핑계 삼아서 못한다 그래. 지금 김정은이 노는 당대가 제정신이 아니거든. 예. 어디로 튈지를 모르내고 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대통령이 이 정부가 맞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에 북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화적 올림픽 만들자 해서 한미 합동군사 독실훈련을 다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생뚱맞게 북한에 달려보십시오. 국민당들 4월 25일을 빨간 날에 했습니다. 인민군 창건을 해놓고 그날에 이제 명절을 지냈는데 군인.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치국 무슨 성명하고 나와갖고 2월 8일로 인민군 창건소를 이제 바꾸고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 되고. 그렇죠. 우리는 잔인한 놈의 얘기를 듣고 그냥 한미 군사훈련도 뒤로 밀었는데 그럼 우리 정부도 그래야지. 야
너네도 밀러라. 왜 갑자기 그렇죠. 계속 4월 25일, 4월 15일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평창 올림픽 전야제 전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을 이렇게 얻느냐. 당연히 그 잘못된 거 아니야. 밀러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라도. 그거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나. 그거는 우연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부 장관이에요? 아니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고. 아, 그렇군요. 그 탈북자 단체에서 통일부 장관 그 사퇴 같은 거를 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사퇴해야죠. 이 사람이. 뭐 저는 뭐 정체성을 모르겠더군요. 그다음 대한민국이 통일부인지 북한 김정은이 조공부인지 도저히 이거 그냥 쉬쉬해서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20대 저애들 원래소년 그 노래가 지금 완전히 온라인상에서 거의 100만 조만간 이제 100만을 지나서 그 노래를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장에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당연히 북한에 들어가는 거. 근데 박 대표님 최근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라고 해서 현성월이가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 황후의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NS 상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어제 국정원이 아주 신기한 해명을 했어요. 현성월은 기혼이며 나이는 77년생이고 김정은의 애인이 아니다 이런 이제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반지를 이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사를 냈는데 박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성월이가 과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의 후보위원인데요. 그 당장의 후보위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한은 당이 최우선이니까 그렇죠?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인데 그 여자가 노래 부르는 여자가 뭐 무슨 차관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알건대는 현성월에 대해서 잘 알건데 후지모토 겐지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여사. 후지모토 겐지. 그분이 한 얘기 있어요. 현성월이가 그때 김정은이가 아마 10대 중반 때 기쁨조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철이는 뭐 좀 착하고 말 잘 들어갔고요. 아빠네 이제 그런 기쁨조 파티를 할 때 이게 삐죽거리지 않는데 정은이는 무슨 재밌는 거 있나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삐죽거리며 뒤로 봤대요. 그때 노래 부르는 여자가 현성월이랍니다. 그래 보고 이제 후지모토 겐지에 보고 후지모토 그 사람 한 얘기입니다. 뭐냐 했냐면 정문이가 현성월이 보더니 야 가슴이 크네. 와 이러면서 그리고 후지모토가 이제는 이성을 아는구나. 그 나이구나. 그때 현성월이었죠. 14살 그때 현성월이었거든요. 현성월은 그때 몇 살이었나요? 그때 아마 20대 초반이었죠. 김정은이가 14살 15살 때니까. 그러면 한 10년 차이 7년 8년 차인데 7살 내지 8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성월이는 김정은이보다는요. 김정은이 이제 좋아했겠죠. 누님 뻘이고. 근데 김정은이보다는 김정일이 아버지 여사였거든요. 제가 이게 보니까 김정숙이에요. 현성월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일이가 좋아했죠. 모성이 그리웠던 사람이거든요. 김정일이가 어머니가 비운에 가서 아주 많이 닮았어요. 모정에 그리고 굶주려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일설에 그렇지만 김정일이가 좋아했지만 아이를 낳기는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국정원은 이제 뭐 반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기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현성월은 이혼했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현성월이는 나이 일정하게 들기만 하면
보천보 뭐 모란봉 그 흥성 악단에서 예. 남자 이제 가네낙 조이 때 남자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줍니다. 김정일이 예. 너는 이제 뭐 한 30살 되기만 하면 예. 남자 30살 여자가 26, 7 되기만 하면 예. 찌어져서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강제결혼이지. 현성월이도 그때 김정일이 때 결혼시켜줬다는 얘기 있고요. 김정은이가 현성월이를 좋아하니까 그 아버지인데 이게 들켰거든.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대신해서 수령을 후계자 하겠다는 놈이 너 현성월이하고 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기만 하면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아니 뭐 엄청 욕 먹었다고. 후지모도 겐지가 한 얘기니까. 예. 김정은이가 현성월을 좋아한 거죠. 좋아는 했죠. 근데 좋아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까지만 2차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 최근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현성월이가 키우는 남자아이가 김정은이가 낳은 아이가 맞대요. 예. 근데 뭐 국정원은 뭐 국정원도 이제 김정은이 이제 대변인인가요? 뭐 그러던 말도 대한정보 아니 거기 간첩이나 잡으라 하지. 그 사람들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따위 또 히톤 얘기나 하고. 예. 그래서 반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반지는 김정일이가 줬는지 김정은이가 줬는지 지금 뭐 외간 남자가 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국정원은 간첩 잡으라는 곳인데 북한에. 어제 이제 그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간첩 잡으라는 곳이 간첩 같은 얘기 하고 있네. 어제 현성월을 이제 편들어서 애인이 없다. 현성월은 지금 기혼 상태다. 기혼은 무슨 기혼이에요? 애를 낳자마자 당에 충성하겠다고 이혼을 했다는군요. 이 녀석. 그러니까 뭐 특별히 현성월이 그 전에 김강숙이 옛날에 김정일이 있을 때 김강숙이라든가 뭐 많지 않았습니까? 이경희. 경희도 있고 이경숙이 비롯해가지고 조구마도 있고요. 걔들이 훨씬 현성월이보다 나았거든요. 노래 잘했죠. 그다음 많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준마천회를 불러가지고 준마천회 때문인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하고 가까워서 저 생각에는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수령하고 가까워서 이런 아무것도 저 바탕이 없는 그런 여자가 차관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그렇죠? 스캔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준마천회 한번 노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현성월이가 나오는 거는 이게 성월 이거네요. 현성월이가 이때부터 했는데요? 95년부터 가수였나요? 그렇죠. 그러면 87년생이면 말이 안 맞잖아요. 87년에 7년생으로 나오거든요. 77년생이면 현성월이 77년생. 17살이잖아요. 네. 현성월이네요, 이게. 95년도에. 그러면 95년도면 77년생이면 18살. 18살에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18살 그때 키우는데. 제가 72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72년생이라는 저도 이제 72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72년생이래 맞아요. 왜냐면 72년생이라. 23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여기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 17살 얼굴이에요? 아니죠. 23살 정도가 맞겠어요. 22살, 3살. 72년생이 맞는 거죠. 이때가 95년생인데, 95년도인데, 이때 18살 나이에 나와서 노래 부른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해야지 여기서 노래 부르지. 중학교도 안 졸업하고. 그렇죠. 전혜경이가 제일 어린 나이에 노래 불렀거든요. 아니, 이건 소년예술단이었잖아요. 보천보 때. 그때도 전혜경이도 19살, 20살 때부터. 20살 때 했어요, 20살. 아무리 빨리 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국정원이 틀리게
예,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현성월에 대한 국정원의 이상한 해명이 나와서 박 대표님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국정원에서 나 이상한 거 무슨 현성월이 뭐라고 그렇게 불편해 하신다. 기자들 질문 드려야 되는 거 뭐 불편해 하신다고. 무슨 뭐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간첩 잡는 그 국정원에서 저러니까 적폐 대상으로 쫓겨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저 수모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굴하게 놓으니까. 국정원은 국정원이다. 왜 CIA 그래요? 모사드가 저러냐고. 이스라엘. 근데 북한도 웃기는 게 아니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를 무슨 정치위원회에 올리고 난리예요. 원래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노래 무슨 그 가수도 수령하고 무슨 어깨 한번 겹고 기사 한번 하면은 또 이제 저기 또 정치위원도 되고 무슨 후보위원도 되고 그런가 보다. 아니 그 김정은이 동생이 정치 후보위원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요거는 뭐냐면 아니 뭐야 이거는 이 동영상은 그 현성월이가 임신 막바지 때 임신 막바지 때 또 부른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 만삭의 몸으로 거기 올라갔는데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현성월이가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김정은의 아이를 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간 그때 현성월이 몇 년 전에 그 2012년인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은 무슨 뭐 장교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군의 장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교하고 국정원이 말대라고 그러니까 또 이혼된 거 그것도 김정은이 시켰나 이혼을? 지가 그때 그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데 북한은 그러지 않습니까? 당에 무슨 그 부문당 비서쯤 돼도요 이혼하기만 하면 부문당 비서까지 내놔야 되거든요. 당 일꾼이라든가. 근데 당 주황인이 후보위원인데 엄청 높은 급수인데 저 마음대로 이혼하고 남자 차버리고 김정은이 백이라든가 김정은이 여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글쎄 그대로 말하는 거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에서 또 어떤 최악의 이런 또 인권 또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걸 수령의 그 스캔들을 여기 와가지고 가인 거 이제 대접해줘가지고 그 뭐 불편해 하신다느니 어쩐다느니 거기 우리 무슨 대통령 무슨 영부인이에요? 참 이런. 이번에 영부인급이었죠. 영부인 이상이었죠. 이상이었죠.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활동하신 우리 박상하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성월에 대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과잉 모심 운동이 너무나도 역겨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 TV 안 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그 2월 8일 날 평양에서 지금 군사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지켜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국민들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한마디라도 국민 앞에 얘기해서 김정은에게 얘기해서 우리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한 번이라도 좀 이제 지켜달라고. 지켜달라. 2월 8일 날 군사 패러디를 제발 너네 계속 하던 대로 4월 25일로 미뤄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사람답게 존중받는, 사람답게 그 격을 인정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